SBS 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은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오늘 이번 주 내내 초여름 같은 날씨 계속 이어질 텐데요. 밤낮으로 조금 일교차가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산책과 산보로 계절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오늘은 여러분들과 클래식 세계를 함께 가는 날이죠. 그럼 그 문을 지금부터 활짝 열겠습니다. 차이코프스키, 그는 보투킨스크 태생인 러시아의 작곡가입니다. 네, 광산 기사와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는 프랑스계 모친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매우 음악을 좋아했고 또 이상할 정도로 음에 대해서 민감했다고 합니다. 1848년 그의 집안이 페테르부르크에 이사하자 그곳에서 책에 있는 음악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네, 그러나 1848년에 부친의 의사대로 법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요. 졸업 후에는 법무성의 성의로 근무했지만 음악에 대한 애착이 강했기 때문에 1863년에 관리 생활을 사직하고 그 전에 발족한 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 입학을 하면서 안톤 루빈슈타인에게 사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졸업한 뒤에는 1864년 안토니의 동생이죠. 니콜라이 루빈슈타인의 문을 연 모스크바 음악원에 초대돼서 교편을 잡게 됐고요. 네, 이 무렵부터 본격적인 작곡 활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1868년 처음으로 발리키레프를 중심으로 한 5인조 사람들과 만나게 됐는데요. 차이코프스키는 이들의 국민악파의 작곡가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도 유럽 음악의 전통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네, 러시아의 민족적인 것과 서유럽적인 것의 절충적인 작품을 고수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때문에 흔히 우리는 차이코프스키를 서유럽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1877년이죠. 그의 여제자였던 안토니나와의 결혼을 실패하고 이혼한 뒤에 그는 극도로 신경쇠약 때문에 학교 생활과 작곡 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1876년부터 그의 예술을 사랑하고 있었던 부호죠. 폰 매크 미망인으로부터 매년 상당한 연구비와 생활비를 받게 됐는데요. 그는 평생 동안 부인을 만날 기회는 없었지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절대적인 원조를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얼마 후에는 러시아 황제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자 교직을 사임했고 작곡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무렵이죠. 작품상으로도 제1피아노 협주곡, 그리고 발레 백조의 호수, 가극 에프게니 오네긴, 그리고 바이올린 협주곡 등의 걸작이 연달아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스위스나 이탈리아 등의 국외 여행을 하는 일도 잦았다고 하는데요. 1888년에는 자작의 지휘, 소개를 겸해서 널리 유럽 각지의 연주 여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892년에는 미국으로 가서 지휘자로, 그리고 이듬해에는 런던에서 음악 활동을 최후로 귀국하면서 페테르부르크에서 제6교향곡 비창을 초연했지만 한 달 후인 11월 6일 콜레라에 걸려 53세, 53살의 나이로 불의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감상할 곡은 너무나도 유명한 발레곡이죠.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인데요. 차이코프스키는 총 3개의 발레 음악을 남겼는데 최초의 작품인 이 백조의 호수가 가장 유명하고요. 그리고 고금의 발레 음악 중에 대표작의 하나로 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1877년 초연 당시에는 그리 환영받지 못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사후인 1895년 페테르스부르크에서 상연이 되고 나서 겨우 그 진가를 인정받게 됐다고 합니다. 네, 발레 줄거리는 중세 독일의 전설의 바탕을 둔 낭만적인 것인데요. 차이코프스키의 감미롭고 화려한 음악은 이 이야기와 잘 어울리는 그런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발레와 함께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감상하시죠.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집은요, 차이코프스키가 만년에 보낸 집입니다. 그는 1891년에 클린에 있는 이 집을 샀는데요. 자작나무 숲에 둘러싸인 한적한 전원지대로서 모스크바로부터 90km 정도 떨어진 시골입니다. 네, 그는 1892년 5월에 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지만 겨우 1년 반만 살고요. 이 콜레라 때문에 목숨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집은 1894년이죠. 이 아우였던 모데스트에 의해서 차이코프스키 박물관으로 공개가 되면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피아노실과 도서실은 물론이고 침실까지도 옛 모습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현관 입구에는요. 면회는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와 5시 사이에 하남, 네, 그 밖의 날은 삼가 주십시오라는 표찰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의 교향곡 제6번 비창과 피아노 협주곡 3번이 여기서 작곡이 되었죠. 네, 이 집에서 작곡된 이 비창 교향곡, 차이코프스키가 작곡하기 2개월 전에 완성된 최후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아다지오로 시작돼서 아다지오로 끝나는 매우 특이한 그런 구성인데요. 네, 그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 적이 있을 정도로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의 죽음을 예감한 듯 서둘러서 이 작품을 완성을 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심지어 자살설까지 떠돌았던 것입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 교향곡의 운명을 다루고 있는 데 반해서 이 작품에는 절망과 비탄 그리고 어두운 울림이 전편에 흐르고 있습니다. 표제 초연 후에는 작곡자 자신이 바로 표제는 이 초연 후에 작곡자 자신이 직접 붙였다고 하는데요. 그럼 악장별로 비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악장은 아다지오 4분의 4 서주를 가는 소나타 형식이죠. 교향곡 제6번 비단조 비창의 콘트라베이스의 공허한 화음을 배경으로 해서 파고시 꿈틀거리는 듯한 어두운 동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악장은 알레그로 콘 그라치아입니다. D장조고 2박과 3박을 합친 이 불안정한 박자로 러시아 민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 때문에 악장 전체가 좀 익살맞은 왈츠와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제 3악장입니다. 알레그로 몰토 비바체인데요. G장조 4분의 4박자죠. 스케르초와 행진곡을 혼합한 듯한 이 두도막 형식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악장은 아다지오로 끝나고 있죠. 라멘토소인데요. 비단조 4분의 3박자입니다. 네, 비창의 이름과 어울리는 악장이고요. 절망적인 우울감을 띤 이례적인 것으로 끝이 납니다. 네, 두 개의 주제와 개개의 발전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 차이코프스키의 비창 교향곡 4악장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는 계속해서 오늘의 스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증권에서 추천한 삼성물산입니다. 호주 로이힐 프로젝트에 의해 대형 수주 부족과 또 타사 대비 낮은 주택 분양 공급 등의 이슈에 따른 우려는 이 주가에 기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안정적인 원가율 유지에 현재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삼성 SDS 그리고 제일모직 등 보유 지분 가치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크게 저평가되어 있고요. 레미안 브랜드 파워에 따른 하반기 주택 부문의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업계 선두권의 종합상사이자 대형 건설업체 그리고 삼성전자와 삼성전밀화학, 제일기획과 삼성엔지니어링 등의 지분을 보유해서 삼성그룹의 중간 지주 회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 부문에는 국내외 건축과 토목 그리고 플랜트와 주택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상사 부문에서는 자원개발, 철강, 화학과 전자료 그리고 섬유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국제무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사업으로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원전 시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내 건설사 중의 하나로 국내 첫 원자력 발전 해외 수출 1호인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 시공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현대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이죠. 삼광글라스입니다. 유리병 사업 부문의 원가 절감과 그리고 단가 인상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글라스락의 판매 채널의 확대 등 중국 사업의 본격화에 따른 주가 모멘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회사 군장에너지의 실적 성장에 따른 큰 폭의 지분이익과 이테클 건설과 오덱 등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도 현재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 삼광글라스는 OCI 주식회사 계열사로 유리병과 유리 밀폐용기 그리고 캐논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기타 사업으로는 화물 자동차 터미널업인 임대업과 그리고 차량용 연료 소매업 그리고 미용과 욕탕업 등을 현재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이었죠. 현대증권에서 추천한 삼성물산 그리고 삼광글라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감동을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네, 욕심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 함께 귀여운 애니메이션 만나보시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조금 섬뜩하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서로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상이었습니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팔의 강진으로 인해서 현재 8,000명 가까이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이 작은 기도가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